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6호 제16면입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한 차관,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 현장 점검 실시. 양성일 보건복지부 한 차관은 7월 19일 월에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은평재활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은평재활원에는 지적장애인 남성 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 부지 내의 아동복지시설인 은평천사원 64명과 여성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은평기쁨의 집 43명이 모여있어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곳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면 면회 및 외출 외박 금지, 종사자 유연근무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양성일 한 차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엄중하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땀방울 덕분에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또 최근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진 사례를 언급하며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선제적 PCR 검사와 방역 관리로 인해 추가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모든 종사자와 시설 거주인이 일정에 맞추어 한 분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은평재활원이 추진하는 거주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사진 영상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원장 이범석 은 보조기기 사용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2021년 보조기기 사진 UCC 공모전을 6.14 월부터 9.30 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 기구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7년 9월 19일에 따라 현재 중앙 및 16개 지역 보조기기 센터를 통해 보조기기 사업 부침 1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보조기기 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재활원은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보조기기 정책 홍보의 하나로 2011년부터 매년 보조기기 공모전을 주관해왔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2021년 보조기기 사진 UCC 공모전 제목은 이해속 속 희망 쑥쑥이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보조기기 사용자 인식 개선, 보조기기 이해 및 선택 관련 등 보조기기와 관련된 자유 주제를 선택하여 사진, 영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은 9월 30일 목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전체 공개로 올리고 업로드, 해당 인터넷 주소, URL을 접수 화면에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내 외부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민심사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합해 보건복지부 장관상 10명/팀, 국립재활원장상 20명/팀, 총 30명/팀을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중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누리집,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 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 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 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연금 간 최소 연계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연계 신청을 실효 중단 사유로 명시하는 등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의 생사 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 뒤 동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 위반인 경우를 추가하고 신분 박탈 처분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그 절차도 보완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호자 교육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국가 지자체의 교육 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권위 공호기관의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 학대 예방이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하였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의 시 군구의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제1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이하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2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1기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13명과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 안중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 21 7-21 물결표 사인 24 7-20으로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은 배은주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연합회 상임대표, 이상재 나사렛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방비희 한국장애인협회 회장, 오순희 단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김지수 극단애인 대표, 고아라 발레 무용가, 홍서윤 한국관광장애인 대표, 전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조향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강동욱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등 음악, 문학,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 관련 정책 전문가들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시 공연 등 창작 지원, 일자리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한편 장애예술인 지원위원회는 제1차 회의 7-21를 열고 방비희 위원을 제1대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방비희 위원장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으로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원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실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 온라인으로 취득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원장 김원아 이하 고용개발원 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개발원에서는 그간 지정된 교육장소로 모이도록 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은 고용개발원의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사이버 과정을 수료한 후 지정된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간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